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운동 방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연구를 검토하던 중 의사인 저조차도 놀랄 만큼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60세 이상 성인 8,0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걷기 운동 대신 특정한 5가지 동작으로 루틴을 바꾼 참가자들은 낙상 위험이 무려 73%나 줄었고 근력은 89%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신체 능력이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부상 위험은 현저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믿기지 않아 같은 실험을 2차례 더 반복했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참가자들이 기존 걷기 그룹보다 운동에 들인 시간이 40%나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31% 더 개선되었고 관절 통증은 67% 감소했으며 골밀도도 유지 수준을 넘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중 1순위로 꼽힌 운동은 장비도 필요 없고 훈련도 없이 94%의 참가자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동작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수명 관련 지표가 42%나 향상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은 세포에 직접 작용해 메카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세포가 더 젊게 반응하도록 재프로그램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운동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선택은 70세에 지팡이를 짚고 걷느냐, 80세에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지역과 연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직접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움직이며 마흔처럼 활기찬 몸을 지키는 비결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5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벽 밀기 자세 유지입니다.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벽을 밀고 가만히 멈춰 있는 동작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2023년 고련군동과 활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서울시내 6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 동작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일반 운동을 하던 그룹보다 상체 근력이 무려 34%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지나면 아무리 활동적이더라도 매년 3%씩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체 근력의 저하는 단순히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줄고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며 넘어지려 할 때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벽 밀기 자세 유지는 운동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기능적 근력 패턴을 직접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하는 동작들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근육을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벽에서 팔 한 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서 양손바닥을 어깨 높이와 넓이에 맞춰 벽에 댑니다. 양발은 모으거나 살짝 벌려주고 천천히 몸을 벽 쪽으로 기울입니다. 코가 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숙이면 됩니다. 이때 가슴 어깨 팔뿐 아니라 배 근육까지 단단히 긴장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자세를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앞으로 기울이는데 2초 멈춰 있는 시간은 3초에서 5초 다시 밀어내는데 2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는 방식이 바로 시간 기반 자극이며 60세 이후에 근력 유지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15회까지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난이도 조절이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발을 조금 뒤로 빼서 난이도를 높이고 너무 어렵다면 벽과의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서도 이 동작을 주 3회 12주간 실천한 시니어들은 밀어내는 힘이 41% 향상되었고 반응 속도도 23%나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반응 속도 향상은 낙상 예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진은 이 운동에서 멈춰있는 동작 자체가 신체의 공간 감각, 즉 자신의 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느끼는 고유 수용 감각을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퇴화되며 낙상이 잦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부위를 자극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필수 동작입니다. 이제 그 운동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앉은 자세에서 하는 저항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쉬울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엔 꽤 놀라실 겁니다. 2024년 대한물리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항을 더한 다리 들어올리기를 실시한 결과 걷는 속도는 28% 계단 오르는 능력은 무려 45%까지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걷는 속도를 노인의 건강과 생존율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여기며 6번째 생명징후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굴곡근과 허벅지 앞쪽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복부 중심부의 안정성까지 함께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근육들이 모두 함께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러한 근육을 충분히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의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나란히 붙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무 도구 없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발목에 무게를 더하거나 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가능한 곧게 편 상태로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높이 들기 어렵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 올린 상태에서 2초 멈췄다가 다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이 동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등입니다. 허리를 의자에 바짝 붙인 채로 동작을 해야 정확한 근육이 자극되며 반동이나 허리에 무리 없이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로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동작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편측 훈련이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양쪽을 따로따로 훈련함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좌우 근육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2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저항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00g 정도의 가벼운 발목 무게부터 시작하거나 발목에 저항 밴드를 감는 방식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점차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계속해서 적응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뼈는 점진적 과부하에 반응하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기초 체력에서 시작하는 어르신들은 젊은 층보다 더 극적인 향상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많은 운동법에서 소홀히 다루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신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알짜 정보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와 균형 유지 훈련입니다. 얼핏 보기엔 단순한 동작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신체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의 힘과 발목의 안정성입니다. 2023년 국립노화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 종아리 근력이 60세 이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 중 종아리 힘이 강한 사람들은 10년 이내 요양시설에 의존할 확률이 71%나 낮았으며 낙상으로 인한 부상도 64%나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종아리 근육은 단순히 걸을 때 쓰이는 보조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면서도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끌어올리는 말초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에 힘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고 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 근력은 단순한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이제 동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의자 뒤에 서서 손을 가볍게 대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발끝을 이용해 최대한 높이 올라갑니다. 발바닥의 앞쪽에 체중을 실어 밀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동작의 핵심은 올라간 상태에서 3초간 정지한 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아래를 내려다보시는데 정면을 보는 것이 균형 감각을 제대로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이 3초간의 정지는 귓속 평형기관, 즉 전정계를 활성화시키며 나이가 들면서 무뎌지는 균형 감각을 효과적으로 되살립니다. 천천히 3초 동안 내려오면서 근육에 힘을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근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구간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 내려오는 구간, 즉 이완 동작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25회까지 늘려갑니다. 한 손만 살짝 의자에 대고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한쪽 발로만 실시해보세요. 단측 발뒤꿈치 들기는 저항이 2배로 강해질 뿐 아니라 균형 훈련의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일본 장수의학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20회씩 단측 발뒤꿈치 들기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보인 생물학적 연령 지표는 실제보다 15세나 젊었으며 혈관의 유연성 또한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43% 더 뛰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바로 근육 펌프 메커니즘입니다. 발뒤꿈치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며 아래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부담은 줄고 전신의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전달되며 두뇌까지 더 맑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12주간 꾸준히 실천한 참여자들은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26%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뇌혈류량이 좋아진 덕분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특히 60세 이후 분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넘어짐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힘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발끝입니다. 이때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동작은 그 순간을 대비해 뇌와 근육을 동시에 훈련시키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균형 회복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훈련이 단순한 운동 능력을 넘어서 뇌 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뇌신경영상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균형을 필요로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공간인식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회백질이 증가하며 실제로 뇌가 다시 성장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운동이 곧 뇌를 젊게 만드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훈련 속도를 바꿔보세요. 주 2회는 천천히 각 동작에 3초씩 정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주 1회는 리듬감 있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1초 만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템포를 바꾸면 근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받아 쉽게 적응하지 않으며 매번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젠 점점 상위권 운동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동작은 효율성 면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의자 스쿼트 응용 동작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동작이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무릎 걱정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보건의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외 42개 연구를 통합 분석한 결과 이 동작은 무릎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수행할 경우 무릎 통증을 오히려 58%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자세입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 수행하면 이 한 동작만으로도 둔부 허벅지 앞쪽과 뒤쪽 복부, 심부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까지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육이 한 번에 활성화되는 동작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앉았다 일어나기 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잃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순간 삶의 방향은 급격히 좁아지고 자립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팔의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는 시니어가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수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각도가 앉았을 때 90도가 되는 단단한 의자를 준비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발의 각도는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도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균형을 위해 두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곧게 뻗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뒤로 밀듯 천천히 앉는 동작을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차 문을 엉덩이로 닫는 듯한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고관절 힌지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릎 대신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힘을 쓰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면서 의자에 엉덩이가 살짝 닿기만 하도록 합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긴장을 유지해야 근력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곧바로 반대로 움직여 발 뒤꿈치에 힘을 주어 올라옵니다. 이때 엉덩이를 꽉 조이며 올라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올라오는 시간은 2초 정도가 적당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의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5회에서 8회 정도 시작하고 점점 15회에서 20회까지 늘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 노화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게 주 3회 단 6주 동안 의자 스쿼트를 시킨 결과 하체 근력이 47% 향상되었고 걷는 속도는 평균 0.2m 초 빨라졌습니다. 이 수치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료적 관점에서는 자립 가능한 상태와 보조가 필요한 상태를 구분짓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뇌 MRI 검사에서 운동을 통해 뇌의 운동 피질 영역 활성도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근육을 쓰는 수준을 넘어 뇌의 움직임 제어 체계가 재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점진적 훈련 전략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2주는 일반적인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고 익숙해지면 소파나 낮은 상 등 좀 더 낮은 높이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앉는 깊이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근육 사용 범위가 확장되어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 의자가 없어도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며 공중에서 스쿼트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여기에 가벼운 아령을 들고 훈련을 이어가면서 근력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신체와 뇌차림 능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효과를 지닌 이 의자 스쿼트는 단연코 60세 이후 건강을 책임질 핵심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1위를 차지한 운동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건강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드디어 1위를 차지한 운동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근력 강화나 유연성 향상을 넘어서 신체 전반의 기능과 뇌의 건강까지 한꺼번에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지닌 훈련입니다. 바로 버드도그 홀드 진전 동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동작은 서울대 노화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도 수명 지표를 무려 42%나 향상시킨 유일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드도그는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린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독특한 동작입니다. 얼핏 보기엔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가 바로 60세 이후 누구나 걱정하는 5가지 코이어 안정성 균형 인지 기능, 척추 건강 골밀도, 이 모든 항목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2024년 한국노년의학회지에서는 이 운동을 건강한 노화에 가장 효과적인 단일 운동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작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모방합니다. 걷거나 뛰거나 몸을 회전시킬 때처럼 대각선으로 팔다리를 교차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 뇌의 좌우 방울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러한 교차 자극을 교차 신경 활성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뇌의 좌우 균형을 맞추며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31%나 낮춰준다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요가 매트나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양손과 양무릎을 바닥에 대고 네 발 자세를 취합니다.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허리는 과하게 휘거나 등을 굽히지 말고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정면으로 쭉 뻗고 동시에 왼다리를 뒤로 곧게 들어 올립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하나의 일직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자세를 처음엔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와 반대쪽으로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는 점진적인 진전 방식에서 나옵니다. 첫째, 둘째 주에는 각 방향으로 5초간 유지하며 5회 반복합니다. 셋째, 넷째 주부터는 유지 시간을 10초로 늘립니다. 다섯째, 여섯째 주에는 들고 있는 팔과 다리를 아주 작게 한 번 더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미스펄스 동작을 추가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더 많은 근육 섬유를 자극하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곱째, 여덟째 주가 되면 눈을 감고 동작을 수행해보세요. 시각 의존 없이 고유 감각계를 단련하는 고급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효과는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6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한 결과 주 4회 버드도그 훈련을 실시한 그룹은 코어 근력이 93% 향상되었고 허리 통증은 76% 감소했으며 낙상 위험도 82%나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가 평균 3.2%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60세 이후에는 해마다 1%씩 뼈가 줄어드는데 이는 무려 4년치의 노화를 되돌린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기계적 자극 신호 전달이라는 생리적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근육뼈 인대에 일정한 긴장을 주면 우리 세포는 이 자극을 받아 더 강해져야 한다는 명령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이 재생되고 강화되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독일의 신경가소성 연구소에서는 버드도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뇌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균형 공간 감각 움직임, 조절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뇌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8주간의 훈련으로 이 부위들의 뇌 용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실제로 퇴화되던 뇌 조직이 다시 성장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60세 이후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중요한 기능 저하, 즉 회전 안정성 상실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을 들거나 뒤를 돌아볼 때처럼 일상 속 회전 동작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는 회전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버드도그는 팔과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몸통이 비틀리지 않도록 유지함으로써 이 회전 저항 능력을 탁월하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갈비뼈가 확장되도록 배 전체로 내쉽니다. 이 호흡은 복부 심부 안정근을 활성화시키고 작용 중인 모든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 때 숨을 참곤 하지만 오히려 이는 효과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호흡을 병행했을 때 폐 기능이 평균 22%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작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고급 팁을 알려드립니다. 팔과 다리를 단순히 뻗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리 밀어내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보세요. 마치 자신을 더 길게 늘리려는 듯한 의도로 긴장감을 주면 그 힘이 몸 전체로 확산되며 근육 활성도와 신경 연결이 더욱 강해집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이를 긴장 확산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 기술을 활용했을 때 근력 증가 효과가 최대 40%까지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버드도그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기준을 바꾸는 혁신적인 실천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능 균형, 인지뼈 건강까지 단 하나의 동작으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버드도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운동 1순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운동을 모두 살펴보면 왜 이 동작들이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걷기는 여전히 훌륭한 활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낫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더는 단순한 움직임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노화는 단편적이지 않고 근육 감소, 균형 감각, 저하, 인지기능 둔화, 관절 약화, 골밀도 감소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바로 그 복합적인 노화의 흐름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몸의 여러 방향을 동시에 쓰는 입체적인 움직임으로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과 협응력을 회복시키며 신경계와 뇌를 깨우고 뼈를 자극해 골밀도까지 지켜냅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기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입니다.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을 모두 포함해도 하루 20분에서 25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장받는 하루 1시간, 걷기와 비교해보면 시간은 절반 이하인데 결과는 오히려 훨씬 뛰어납니다.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린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운동들을 실천한 그룹은 일주일 평균 75분만 운동했지만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180분 투자한 그룹보다 혈압 근력 관절, 균형 뼈 건강 인지 기능 등 모든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건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디에 있든 시작하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작이 힘들다면 쉬운 버전부터, 반복 횟수가 부족하다면 2-3번만이라도. 그렇게 작은 한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불과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런 변화가 9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러 임상 결과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이 5가지 운동을 변형해서 꾸준히 실천했을 때 눈에 띄는 근력 증가와 균형 감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매 몇 살이 되었든 여전히 적응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지 필요한 건 자극,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운동이 바로 그 자극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0세 이후 일상에서 가장 불편해진 동작은 무엇인가요? 가장 회복하고 싶은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일주일에 운동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날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해보는 것. 그것이 평생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